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핫 이슈에서는요. 최근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동안은 없었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또 더 받아내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의 이승리 기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네네네. 일단은 실손보험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네네. 해서 이제 비급여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급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비용 부담하는 게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전히 네네.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면서 더 청구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풍선 효과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한쪽을 네, 누르면 네. 다른 쪽이 팽창되는 효과를 풍선 풍선 효과라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죠. 네. 네, 과잉 진료를 했던 항목들을 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네네, 부분들을 네. 급여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네. 비급여 상세 내역을 조사를 해서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6년 47개였던 항목이 2019년 1,500개로 늘어날 만큼 네, 그렇게 네, 관리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비급여 항목이었던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15만 원의 환자 부담이 1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네.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병원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네. 비뇨기계 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해서 13만 원이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네. 근데 2월에 비뇨기계 초음파가 또 급여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네. 치료 재료 명목으로 10만 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습니다. 네. 이처럼 부위별 초음파가 급여화 시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서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사실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 과잉 진료인지,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잉 진료라고 생각을 해도 또 네, 여기서 네. 아유 이 검사 한번 내가 해보는 게 나한테 나쁜 게 없겠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참에 한번 해두자. 어차피 네. 보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냥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병원 입장에서는 검사와 치료가 더해질 때마다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급여 네. 항목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네. 또 환자 입장에서도요. 네.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검사를 거절하기가 받아야 된다고 어렵죠. 하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의사한테 따지기도 네네네. 어렵고. 네. 보면 2017년 기준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 올해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이 5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또 3년 전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급격하게 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3년 전에는 9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그냥 5배 정도. 늘어나요. 네네네. 그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눈이 갑자기 5배 나빠질 리도 없고 계속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술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멀쩡하신 분들의 생사람 잡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백내장 얘기를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 이슈로 관련해가지고 네. 한번 글도 쓰고 문제 제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제 인공 수정체라 그래갖고 이제 수정체 네네. 삽입을 해요. 근데 이 수정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초점,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 있는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이 있어요. 우리 안경 하면은 네. 다초점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잘 보이고 돋보기 하고 이 네네. 근시를 교정하는 걸 같이 넣는데 문제는 이게 초점이 다양하니까 여러 개니까 이게 쓰면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 쓰고 나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백내장 수술의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5, 600만 원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다. 다초점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도 않은 채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초점 렌즈를 그냥 삽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네.
불안전 판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의료분야는 그렇습니다. 네.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면 내 네네. 몸에 뭔가 해가 가해지는 가해져요. 거기 때문에 그 네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다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단초점으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네. 결코 눈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게 비용 부담도 큰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의료 분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내 몸을 생각해서 의사가 다초점 네. 렌즈를 권한 게 아니라 비급여의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환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백내장인지 아닌지 네. 단초점을 선택해야 되는지 되는지, 다초점을 다초점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검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과잉 진료를 좀 줄여가야 될 텐데, 이게 딱히 방법이 사실은 뾰족한 수는 사실 없어요.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양심을 가지고 그렇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 꼭 필요한 처치를 권유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이 그나마 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애석하게도 과잉 진료를 네. 막을 수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완비는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료 과잉이란 개념도 정확한 기준을 조금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네네네. 다 틀릴 테니까. 네. 네. 일본의 일본. 사례를 네. 조금 보면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적 목적의 치료에서는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급여 확대를 통해서 보장성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한을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두어야 합니다.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줄여갈수록 새로운 비급여 항목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네. 그래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그 안전성, 유용성 부분을 네네. 굉장히 강화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먼저 해놓고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막 확대부터 해놓으니까 이런 풍성 효과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잉 진료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잉 청구 꽤 네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 진료비가 한 114억이다. 뭐 네네. 이런 발표가 있었던데 114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과잉 청구도 꽤 많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네. 그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모바일도 되더라고요. 네네. 모바일도 앱 다운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의뢰하면요, 이 비급여 비용이 적정한지 네. 또 급여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급여 부분으로 잘못 계산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이건데 제도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근본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병원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네. 한국은 국민 한 명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14억 원이라는 금액은 2014년 이후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불받은 총 금액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네. 환자가 이걸 제대로 내가 낸 건지 네네네.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네네. 그걸 심사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하게 받은 거예요. 네네.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결정이 난 게 114억이 네네네. 되시니까 총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은 밝혀지지 거죠. 않은 왜냐면 부분은. 대부분 다 진료 잘 끝나고 나면은 이거 진료비 내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봐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속으로는 좀 찜찜한 게 있어도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잠들어 있는 과잉 청구 비용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게 뭐 의료기관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또 청구를 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좀 하나 소비자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좀 확인해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들어가시면 진짜 바로 메인 화면에 있어서요. 네네. 편하게 한번 네네.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표나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진료를 하고 나서 비용을 냈는데 이게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좀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네네. 이게 필요합니다. 네네. 만약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요. 네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네. 환자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만 동의서. 추가되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서 네네네.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할 수 있고 방문해서도 제출할 수가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건강정보라는 네. 앱이 있어서 네네네. 여기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네.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1644에 2000번. 네. 네, 이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의료 의무 기록이 네. 폐기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네. 조금 신청하고 싶으신 건이 있으시다면 조금 유념해 하셔야 될 부분이 기간입니다. 네. 기간. 5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5년이 지나면 네. 해당 기록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간 네. 안에 신청을 해서 부당 청구가 있는지 네네네.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네. 금액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네네. 이미 내신 금액이 조금 이 부분이 내가 불편하다. 내가 조금 궁금하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네.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네. 다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거기다 건강보험료 네. 오르고 그래서 비용 부담도 꽤 늘었는데 근데 또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가지고 풍성효과가 더 심해진다 하는 문제하고 네. 창의적인 민족이라서 그런지. 네. 그래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되고 일본처럼 우리도 네. 치료적 목적의 행위에는 병원에서 마음대로 비급여 항목 만들어다 갖다 붙여서 환자한테 막 청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병원에 진료비를 냈는데 뭔가 찜찜하다,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 네네. 네, 잘 활용하시면은 과잉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한테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